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고등학생 조모 군과 학부모 박모 씨 등 10명이 심야교습 제한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금지한 조례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학교 교육을 충실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09년에도 헌재는 학원 심야교습 제한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과 마찬가지로 학원 운영자 등 일부의 이익을 침해할 수는 있지만 청소년 행복추구권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안녕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알아볼 거야. 앞서 나온 영상은 학원 야간학습 폐지에 관한 뉴스야. 아마 이 소식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거야.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과 조례로 학원을 22시 또는 23시, 그러니까 밤 10시에서 11시까지 제한을 하고 있지. 교과서 134쪽, 엄마와 선우의 대화를 볼까? 학원을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밤늦게 학원에 있다면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이 부족해 육체적 성장과 정신적 안정을 얻기가 힘들어지고 또 늦은 밤 귀가 시 안전 위험이 여지가 있는 점 등 문제가 있는데 바로 엄마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헌법에는 국민의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해서 학원을 제한하는 거지. 이 학원 야간 학습에 대해 지금도 찬성과 반대의 여론이 팽팽하긴 해. 그렇다면 이보다 더 핫한 토론 주제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게임 셧다운제야. 그런데 이 제도를 찬성하는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청소년이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어디에?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했지.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그리고 법이나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지 심판하는 곳이야. 아마 여러분이 어렸을 때 대통령 탄핵 결정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거야. 그것을 최종 심판하는 것 또한 헌법재판소지.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을까? 우선 교과서 136쪽 학급에서 토론에 판결을 내려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온라인 학습이니까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직접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살펴보자. 1번 신문 기사의 내용은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한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을 청구했다 라고 쓸 수 있지. 2번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는 무엇일까요? 청소년 보호법으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오전 10시 즉 자정 12시지 부터 오전 6시까지 모든 온라인 게임 이용이 제한되는 제도지. 그럼 이 게임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어떤 권리를 강조할까? 게임 중독으로부터 정신적 건강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 육체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권리겠지. 한편 반대하는 입장은 어떤 권리를 강조할까? 4번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인터넷 게임이라는 개인의 여가 활동을 할 권리 등이지. 5번 토론해 봅시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못하니까 오른쪽 토론 내용 정리만 선생님과 같이 적어보도록 할게. 먼저 찬성 측 긍정적 결과. 눈과 허리 등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밤에 온전히 잘 수 있어 바른 생활이 가능하다. 부정적 결과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셧다운이 되면 못해서 슬프다. 또 스트레스를 풀 수 없다. 그 다음 셧다운제 반대 입장을 긍정적인 결과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즐겁게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 결과는 아까 셧다운제 찬성의 긍정적 결과와 정확히 반대일 거야.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게임 중독이 될 수 있다. 등을 쓰면 되겠지. 그렇다면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대안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선생님 개인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게임 시간 선택제를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금지되는 시간, 못하는 시간을 선택하는 거야.
긍정적인 효과로는 특정 시간에만 제한이 되므로 자유가 조금 더 보장되면서 동시에 장시간 게임 중독을 예방할 수 있지. 하지만 부정적 결과로는 결국 학생이 잠을 자는 시간 일부를 게임으로 한다면 여전히 성장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판결문을 써볼까? 이건 선생님이 쓰는 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서 써봐. 어차피 다음 138페이지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볼 거니까.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부분 찬성, 게임 시간 선택제 유지로 판결합니다. 까닭 1. 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보장하며 건강한 성장을 할 권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2번. 가정의 상황과 부모의 양육관이 각각 다르므로 일정 부분 게임 제한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일정한 자유를 허락한다. 그럼 실제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볼까? 교과서 138쪽을 볼게. 게임할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았고 중독성을 고려.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유권 그리고 부모의 자녀 교육권 제한하는 거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래서 헌법에도 어긋나지 않다라고 재판했어. 실제로 2014년 셧다운제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판결이 났지. 여러분, 각자 내린 판결과 어때? 조금 차이가 있지? 이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무리하게 하게 된다면 결국 여러분이 커서는 후회할 때가 있어. 선생님도 어렸을 때 게임을 좋아하고 밤늦게도 컴퓨터 켜서 게임도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 말씀 꼭 듣고 참으니 지금 어른이 되어서 전혀 서운하지도 않고 후회도 안 돼. 이렇게 헌법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이 우리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을 하면 국민들은 헌법 재판을 요청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법이 자유와 평등 등 국민의 권리, 즉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바뀌거나 없어지게 되거나 하는 거지. 결국 헌법은 오늘날까지 우리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계속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139쪽, 이거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내가 원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을까? 이름이란 게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님 등 보호자가 신청을 해서 정해지는 건데 간혹 여러 가지 이유로 이름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실제로 약 1년에 1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이름을 바꾸려고 신청을 한다고 그래,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범죄자가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를 숨기거나 또는 자신의 의무를 피하려고 할 때는 개명 신청을 못하고 이 외에는 개명 신청이 허락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신청을 하는 사람은 개명 허가가 안 났어.